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보험을 가입해서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보험 차익에 대해서 전액 다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과세에 대해서 또 한도는 있죠. 뭐 월납 같은 경우에는요, 5년 이상 납부했을 때 15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까지만 1인당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당연히 과세하지만 그 아니라면은 무조건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그 패러독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본다면은요, 보험 차익 비과세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모두 다 과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연금보험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답니다. 복리 효과도 있고 종신연금 지급 효과도 있답니다. 특히 비과세 효과가 있으니까 요즘처럼 세금 많이 내는데 세금 안 내는 게 어딥니까? 종합과세도 피하고 건강보험료도 피하고 국민연금 받았을 때도 삭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비과세 혜택 무조건 주는 연금보험에 가입해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전 답을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전에 우리나라 세금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직접세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죠. 국세 중에는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종부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거해도 많은 직접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돈을 번 사람이, 그 다음에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세금을 낸다. 직접 세금을 낸다. 이래서 직접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요, 국세가 14개고 지방세가 11개, 총 25개의 세금이 있는데 지방세에도 바로 직접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을 또한 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직접세 말고 간접세가 있습니다. 간접세는 뭘까요? 내가 비록 세금을 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금에 대한 담세를 내가 했죠. 하지만 세금을 진짜 신고해서 내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간접세라고 하는데요. 국세 중에는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소비세죠. 10% 내잖아요.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특별 소비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고가의 모피라든가 이런 것을 샀을 때 20%를 부과합니다.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세금이 내가 낸 것이죠. 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곳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기타 등등이 되겠죠. 내가 신고하고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중에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을 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령 근로소득을 벌었습니다. 내가 벌었죠? 내가 벌었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세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을 운영합니다. 기업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3월 달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세죠. 그것이 바로 직접세입니다.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것이죠. 내가 만약에 아이차를 사 먹었다, 짜장면을 사 먹었다. 그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내야 됩니다. 8천 원이라면 거의 800원 좀 내외에 부가세를 내가 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낸 돈을 짜장면집에서 구분했다가 부가세를 신고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소득세 위주로 세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소득세를 계산하는 거 굉장히 운영하는 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미개하다고 할 수 있을까? 행정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직접세를 계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간접세를 많이 부과하죠. 그러니까 모두한테 다 과세하는 것이죠. 경제 발전 단계의 빈곤 국가나 개발도상국은요, 세무행정 체계가 선진화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세 위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
쓰게 되는 간접세로 뭐 소비세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10%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요,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간접세랑 직접세를 이렇게 언급한 것은요, 바로 보험 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간접세로 이미 나는 세금을 다 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세금을 다 낸 것이나 다름없다, 간접세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세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험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가입자, 소비자가 얻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접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법만큼 내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여 년 동안 거의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이자를 주지 않는 동안에 그 보험을 팔았던 보험회사나 보험 판매인은요, 법인세와 그 소득세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한테 줘야 되는 이자를 주지 않고서 자기들이 배를 불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그 계약자가 가입한 건에 대해서 보험사는 그 보험 판매인은요,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익과 자산운용 이익과 그다 수익과 그다음에 보험 판매 수수료 등을 가지고서 세금을 내니까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되는 원천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보험 가입자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아니면 이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해서 그 보험사와 보험 판매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을 팔게 된다면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납을 해도 10년 동안 거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8년에서 10년 동안 공시율이 그대로라면 그 10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율 하락된다면 10년이 아니라 14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14년 동안 헛부역을 한 것이죠. 이자가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보험사는요, 그 다음에 보험 판매인은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이익은 이렇습니다. 바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가지고서 엄청난 사업비를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가지고서 자산운용 수익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죠. 자산운용 수익에 대해서 2000년대 전까지는 유배당 상품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계약자한테, 가입자한테 90%를 배당하고 보험사는 10%만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은요, 자산운용 수익, 누구 돈입니까? 가입자의 돈이죠. 거기서 벌어들인 수조, 수십조 되는 돈을 전부 다 독식하게 됩니다. 보험사, 바로 보험의 주주들이 100%다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입자는 희생만 하고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보험 판매인은 당연히 보험을 팔게 된다면 각종 수수료 수입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있고 시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혜택들이 있겠죠. 결국은 보험가입자가 희생을 해서 보험사에 법인세를 내주고 그 다음에 보험 판매인의 소득세를 내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그런 기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말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업비를 뗍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은요, 팔게 된다면 엄청난 사업비를 뜯어가는데요. 신계약 체결 비용, 계약 유지 비용, 심지어는 뭐 최저보증연금이라든가 뭐 달리확정연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 비용이 엄청납니다.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그 펀드 운용 수수료를 또 떼죠. 엄청나게 많이 떼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이 떼는데 가입자가 수익이 날 리가 만무죠.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익이 나지 않는 동안에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 법인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인세의 원천은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얻어지는 사업비하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운영해서 얻은 막대한 자산 운영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 것이죠. 결국은 보험사가 법인세를 내게 만드는 것은 가입자의 희생이고 가입자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간접세를 낸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 보험사가 대신 내준 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보험 판매인도 막대한 수수료하고 시책비 등을 챙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이 소득세의 원천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판매에서 얻어지는 사업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입자가 내야 되는 세금을요, 그 보험 판매인이 대신 소득세로 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요,
보험차익 과세를 하게 된다면 가입자가 직접 세금을 내게 되면 됩니다. 보험차익 과세하면 뭐 내가 당당하게 이자를 받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게 되면 되겠죠. 하지만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올가미를 쓰여서요, 10년 동안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대신 내주는 간접세 형식을 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의 이자를 주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입자 돈을 가지고서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 법인세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걸 또 대신 내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의 희생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희생을 해야만 됩니다. 그 10년 이후 연금 개시 전까지, 가령 65세까지다 그러면요, 수십 년 동안 또다시 그 보험사는 미미한 이자를 주고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법인세를 내는데, 이 법인세에 계약자가 가져가야 될 돈을 대신 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뭐 확정적으로 연금을 준다면 36년 동안 연금을 주게 되는데요, 연금 준비금 대비 연금 지급률이요 4%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연금 준비금 대비 4% 정도다. 그러면 25년, 그 300개월 동안의 가입자의 돈을 자산 운영하면서 이자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25년 동안 또다시 엄청난 보험사는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20세라고 한다면요, 납입기한 10년 동안에 뜯어먹기고요, 연금 개시 65세까지 45년 동안 또다시 뜯어먹기고요, 급기야 연금 개시 후 100세까지 36년간 뜯어먹히게 되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 이북으로 시판 중이니까 몇천 원 투자하셔서 엄청난 절세 효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등 비과세 혜택에 혹해서 연금보험 등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무려 80년 동안 뜯어먹히게 되는 구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합리적인 이자 배당을 받는 상품에 가입해서 투자해서, 또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가입자가 직접 세금을 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입자가 당당하게 내면 됩니다. 바로 직접세를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쓸데없이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서 간접세를 내는 형식이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세는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가입자의 고요를 빼먹는 것입니다. 간접세는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이 중서민들이라고 했죠.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서민들,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대신 돈을 뜯어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을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요, 21세기 사는 대한민국, 선진국을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비과세에 혹해서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간접세를 내는 듯한 이런 형식이 돼버리는 것을 막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포함해서 그 저축보험이나 기타 등등 보험차익 비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해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 가입해서 그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연금보험을 팔아서, 그 다음에 연금보험에 속아서, 혹해서 가입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노후 준비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은 노후 준비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업비로 수익률 미미하죠. 연금 지급률 미미하죠.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똥값에 불과한데 모두가 가입하는 동안은 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생각하는데 절대 보탬되지 않고 마이너스만 됩니다. 그러니 평범한 소시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것은 악마나 하는 사악한 짓이 아닐 수 없고요, 나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요,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혹해서 가입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신 편에 종합자산가입사를 둬서 항상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고 불리는, 그 다음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